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자, 2025학년 1학기 기말고사 잠신중 2학년 추가 지문에 대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과에 대한 추가 지문인데요. 아무래도 3과에 대한 추가 지문이다 보니 3과 본문과 같은 주제를 유지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3과 같은 경우는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였죠? 그쵸. 업사이클링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추가 지문 역시 업사이클링에 대한 내용일 거다라고 추측해보고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Upcycled coffee jackets. 업사이클된 커피 자켓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st, 진행자가 말합니다. Let's hear about. 자, 한번 들어봅시다. 뭐뭐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 들어볼까요? 업사이클링 아이디어에 대해 들어봅시다. 누구네 이야기를 통해서요. 스티브와 그의 팀 멤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인데요. 우리 let's 같은 경우는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만 취급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here도 동사 원형으로 나온 점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스티브가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합니다. 자, in the USA. 자, 미국에서는요, 사람들이 마십니다. 뭘 마셔요? 아주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십니다. 그 다음, when you get take of coffee. 자, 뭐뭐 할 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둥가로를 묻겠습니다. 당신이 가질 때, 뭘 가져요? take out 커피를 가질 때요. 그 커피의 컵이요. 주로 covered with a coffee jacket. 커피 자켓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 3과 문법 포인트가 수동태랑 오형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수동태 모양의 동사가 쓰였으니까 잘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덮다가 아니라 덮여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면요. 그 커피컵은 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뭘로 덮여 있어요? 커피 재킷으로 덮여 있습니다가 되겠는데요. 우리 수동태는 원래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전치사 by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쌤이랑 수업 시간에 다뤘었죠. 전치사 by가 아닌 다른 전치사를 활용하는 수동태 표현 중에 be covered가 있었다는 것을요. be covered는 with를 사용하죠.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커피 자켓으로 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 테이크아웃 하면요. 커피컵을 주로 컵홀더로 덮어주잖아요. 한마디로 컵홀더가 커피 자켓을 가리키는 단어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My friends and I. 그래서 제 친구들과 저는요. 만들었습니다. 커피 자켓을요. 뭐로부터 커피 자켓을 만들었냐면요. used cereal and cookie boxes. 시리얼과 쿠키 박스인데 그냥 시리얼과 쿠키 박스가 아니라 used. 한번 사용됐었던. 그러니까 어떤 중고의 사용된 이란 뜻이죠. 새 거가 아닌 사용된 시리얼과 쿠키 박스, 그 종이 박스로 커피 자켓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요. 꾸몄습니다. 그것들을요. 뭘로 꾸몄냐면요. 환경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한번 꾸며 보았대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이 them이라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그쵸. 앞서 나온 사용된 시리얼과 쿠키 박스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본문에서 등장한 똑같은 수거가 등장합니다. decorate, 장식한다. 근데 뭘로 장식해? with. decorate A with B라는 수거로 A를 B로 장식하다라는 수거였었죠. 이때도 전치사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때 되는 그리고 나서 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asked 했습니다. 커피숍에게 뭐 해달라고요? 사용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뭐를요? 우리가 만든 커피 자켓을요. 그럼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ask가 물어보다가 아닌 요청하다라는 의미로 바뀐 오형식 문장이겠네요. 수동태와 동일하게 문법 포인트에 속하는 문장이니까 현관 맺히고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ask가 원래는 물어보다라는 뜻이지만 오형식 동사의 경우 뭔가를 요청 또는 요구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들어감 을 같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커피숍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용해달라고요. 뭘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대요? 우리가 만든 커피 자켓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당연히 이때 해줬다라는 건 우리가 요청했던 그 부분을 들어줬다라는 거겠죠. 근데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과거 시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줬다라는 내용도 압축해서 쓸 때 당연히 과거 시제를 통해서 시제 일치를 앞에 동사와 맞춰 주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스티븐의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이고 버려질 수 있는 종이 박스들을 본인대로의 스타일, 본인 팀대로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환경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커피 홀더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거를 써달라고 했더니 써줬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질 수 있는 종이들을 커피 홀더로 만든 그런 업사이클링을 한번 실천해봤다라는 내용을 발표로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미라는 어떤 다른 팀 멤버가요. 와우, 야, 진짜 대박이다. This is a great idea. 너네 팀 진짜 멋있다. To save the environment. 환경을 그렇게 뭔가 save, 아껴주고 구해주다니. 했더니 스티비가 고마워. We are very proud. 우리도 되게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너희들도 만들 수 있어. 이 커피 자켓을 너희들 국가에서도. 이거 되게 쉬운 작업이야 라고 조언까지 해주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That's a very creative way. 굉장히 creative. 독창적인 방식이네요. 뭐 할 수 있느니요? 네모할 수 있느니요? 라고 글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 내용일치 불일치 할 건데요. 자, 제발 여러분. 이 내용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모든 내용이 있다라고 좀 자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용일치 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제발 본문 속에 어차피 다 근거, 즉 정답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확인을 하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기 볼게요. In the USA. 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마신다. 뭐를요? 굉장히 많은 양의 커피를요. 그런 내용이 진짜 있냐 없냐 확인하는 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있었나요? 그쵸, 있었죠? 바로 스티브가 뱉었었던 여기 첫 문장에 나왔죠. 미국에서는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신다. 그럼 당연히 1번 보기는 T가 맞겠고요. 두 번째, 테이크아웃하는 커피 컵들은 근데 어디에서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의 테이크아웃 커피 컵들은 주로 덮여져 있다. 뭘로 덮여져 있다? 커피 재킷으로요. 그런 내용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쵸? The coffee cup is usually covered with a coffee jacket. 실제로 있는 내용이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보기에 대한 내용도 T로 이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Steve and his friends. 스티브와 그의 친구들은요, 만들었습니다. 커피 자켓을요. 근데 어떤 걸로부터 커피 자켓을 만들었냐? 시리얼과 쿠키 박스인데 새로운 시리얼과 쿠키 박스로요. 그런 내용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쵸? Made coffee jackets from used cereal and cookie boxes. used, 한번 사용했었던 걸로 지금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 박스로 만들었다라는 건 우리가 F로 처리해주고 얘를 올바른 내용으로 바꿀 거면 used로까지 바꿔야 된다라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 스티브와 그의 친구들은 장식했습니다. 그 커피 자켓을 뭘로요? 환경적 메시지를 담아서요. 그 내용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확인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T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본문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뭘까요? 자, 지금 우리 이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죠? 그죠? 업사이클링을 실제로 실천한 사례를 드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사례를 스티브가 들은 거고 호스는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한 거기 때문에 야, 너네 진짜 업사이클링에 대한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했구나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upcycle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정확히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게요. 우리 본문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요 a lot of를 볼게요. a lot of는 많은 이라는 뜻으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둘 다 꾸밀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coffee와 같은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왔죠. 액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a lot of 자리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같은 경우는 lots of도 가능하고 many랑 much 중에서는 much가 가능하겠다.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미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 좀 디테일하게 봐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과에 대한 추가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Creative Animals예요. 되게 창의적인 또는 독창적인 동물들이란 뜻이죠. 우리 단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크리에이티브가 독창적인, 창의적인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평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로는 뭐가 있을까요? 뭐 uncommon이라든지 common이 흔한이니까 uncommon이 흔하지 않은, 즉 특별한이라는 뜻이겠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unique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겠다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Great apes, 아래쪽에 뜻 좋죠. 유인원, 뭐 오랑우탄, 원숭이, 고릴라 이런 거에 속하는 동물들이죠.
like chimpanzees. 자, 여기서 like chimpanzee는 동사의 like가 아니라 뭐뭐 같은이라는 전치사로 쓰인 like다. 자, 앞에 있는 great apes를 꾸미는 전명구, 즉 부사구가 나온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즉, 침팬지 같은 유인원들은 are 어떤 존재냐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relative 같은 종류다. relative 하면은 뭐 친척, 지인이란 뜻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losest, est 붙었으니까 최상급이죠. 그래서 그냥 가까운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great apes, 유인원들, s 붙었죠? 복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지금 are 나왔으니까 수일치는 늘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침팬지와 같은 어떤 유인원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용합니다. 도구를요. 근데 뭐를 위해서 사용하냐면 전명구죠. 굉장히 다양한 purposes, 아주 중요한 명사네요. 목적이란 뜻입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때 대의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유인원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앞쪽에 있는. 한마디로 우리 이 사과라는 지문에 대한 원래 교과서 본문의 주제가 뭐였죠? 그죠?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도구를 사용하는 유인원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지닌 어떤 추가 지문을 하나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역시나 동물 중에서도 특히 유인원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문이라는 걸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침팬지들은요 사용하는데요. 뭘 사용해요? branches,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를 사용합니다. to catch army ants. 어떤 군대 개미들. 군대 개미라는 건요. 몰려다니는 개미. 그냥 개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미를 잡기 위해서요. 그럼 이때 to catch라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투부정사죠. 대표적으로 부사적 역할의 투부정사네요. 아무튼 주로 침팬지는요 이 나뭇가지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개미들을 잡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in the case of gorillas, 고릴라의 경우 그들은 똑같이 사용합니다. 나뭇가지를요. 근데 얘네는 왜 사용한대요? to measure, 측정하기 위해서요. 이때 투부정사도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역할이겠네요. 그리고 measure는 측정하다라는 동사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측정하기 위해서요? 물의 depth,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사용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사용합니다. 뭐도 사용하냐면요. tree trunks, 이 나무의 어떤 기둥이라고 하죠. 기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요? to cross a river, 강을 건너기 위해서요. 얘도 뭐뭐 하기 위해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Another more interesting and creative example. 주어가 굉장히 기니까 대괄호로 좀 묵을게요. 또 다른 더욱 흥미있고도 창의적인 예시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오랑우탄이 있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요. 쌤이 another과 other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another 같은 경우는 뒤에 어떤 명사가 온다 했죠? 그쵸? 단수 명사가 온다 했죠?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도 example이라는 단수 명사가 온 거다. 그래서 examples로 바뀌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example 단수명사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other로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거 좀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자 과학자들은요 발견해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요. 자, 이따 어떤 내용을 발견했는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때의 that 같은 경우는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겠죠. 앞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that 같은 경우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때 that은 접속사다까지 봐주셔야 돼요. 사과의 문법 포인트가 관계대명사였기 때문에 that 같은 경우는 역할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을 이어서 보면 어떤 걸 과학자들이 발견했냐면 오랑우탄이 만든대요. 뭘 만든대요? 어떤 휘파람 소리를 만든대요. 근데 뭘로 만든대요? From leaves. 이 나뭇잎들로 휘파람 소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사용도 합니다. 그것들을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communicate. 소통하기 위해서요. 누구랑요? Others. 다른 오랑우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to communicate도 역시나 소통하기 위해 라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네요.
하면서 언제 이렇게 소통하려고 나뭇잎을 휘파람 소리 만드는 데 사용하느냐? When they are in danger. 특히 그들이 어쩔 때요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런 걸 알리는 용도로 우리가 나뭇잎을 우리래 오랑우탄이 나뭇잎을 휘파람 소리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지금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의 가장 큰 토픽 주제도 뭡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뭐다? 유인원. 한마디로 뭐 동물 정도로 주제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지금 대명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they로요. 그래서 각각의 대명사가 앞에 있는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 거였는지를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요 첫 번째 they는 유인원을 가리키는 거였고, 두 번째 they, 그들은 나뭇가지 사용한다. 물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럼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앞에 나온 침팬지였죠. 침팬지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들은 또한 사용합니다. 그럼 이때 그들도 역시나 그쵸. 아직까지 침팬지 얘기하는 경우니까 침팬지를 사용하는 거였겠죠.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이 댐은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용합니다. 그것들을 소통하기 위해서요. 다른 오랑우탄들과 함께. 그럼 여기 있는 그것들은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나뭇잎으로 만든 그 휘슬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they, them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각각의 they와 them이 다른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얘가 어떤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는 건지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의 they 같은 경우는 누굴 가리킬까요?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니까 그쵸. 오랑우탄을 가리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they 라는 대상이 어떤 녀석을 가리키는지 지층 추론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뜻을 가진 투부정사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중간고사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이어서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뭐였죠? in order to와 그쵸. so as to 있었다. 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글의 주제는 잘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연결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지금 연결어가 들어갈 빈칸 앞쪽에 유인원들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대 라는 큰 주제를 던져주고 뒤쪽부터 침팬지 그리고 뭐 고릴라 그리고 오랑우탄에 대한 그 유인원에 대한 자세한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시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라는 for example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2번에 대한 연결어 뜻 알았으니까 2번을 정답으로 찍고 끝이 아니라 나머지 연결어에 대한 뜻도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학교 프린트에서 나머지 다양한 연결어를 다뤘다라는 건 다른 문제에서 이 연결어들을 똑같이 문제에 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뜻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as a result 같은 경우는 지금 result가 결과라는 뜻이니까 그 결과적으로 라는 뜻의 연결어가 되겠고 however는 하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죠. therefore는 그러므로 그래서 라는 뜻이겠고 for example은 예를 들어 라는 뜻으로 for instance와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쌤이 본문 수업할 때 얘기해 줬었죠. instance도 똑같이 example가 예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in contrast 이것도 꼭 잘 보셔야 돼요. 반면에 대조적으로 즉 앞내용과 뒷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일 때 끌고 나오는 그런 연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사들 꼭 잘 보세요. 학교 프린트에 등장했다라는 건 반드시 시험 문제에 선지에 충분히 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를 완성하라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윗 글을 보고 내용일치식으로 알맞은 내용을 찾아서 우리가 넣으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표를 바탕으로 내용일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팬지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침팬지는 어떤 도구를 쓴다 했죠? 그렇죠. branches, 나뭇가지 쓴다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for what, 뭐를 위해서? 그쵸. 잡기 위해서. 뭐를요? army ants였습니다. 위에 나옵니다. 여기 실제로 여기 내용일치부를 치니까 실제로 내용을 찾으세요. 개미들을 잡기 위해 쓴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이 도구가 두 개였죠. 나뭇가지와 나무 기둥이었는데 나뭇가지는 왜 썼습니까? 그쵸. to measure, 측정하려고요. 뭐를요? 물의 깊이를요. 그래서 water depth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은 왜 썼죠 우리가? 그쵸. 강을 건너려고 다리 역할을 하려고요. 그래서 to cross
whistles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whistles, 휘파람 소리를 냈는데 뭐를 통해서 냈었죠? 그죠? leaves라는 나뭇잎파리를 통해서요. 근데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쵸? communicate, 소통하려고요. 다른 오랑우탄들과요. 근데 특히나 어쩔 때 소통하려고요? 본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요. 까지 내용일치적으로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 도구에 해당하는 게 각각 이 녀석들이었고 목적에 해당하는 게 아래쪽의 내용이었다까지 보면서 서로 매칭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지문도 역시나 저희들이요 지금 문법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각각 3과랑 4과 본문에서 이어지는 문법 요소들이 추가 지문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칭 추론, 어법, 단어, 수거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조금 잘 필기하면서 머릿속에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추가 지문에 대한 수업이었고요. 남은 내용도 잘 복습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대비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